건설 관련주, 남북경협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갈 거고요. 상반기 2019년 상반기 투자 유망 건설 종목, 건설주 오늘 소개드린다고 했으니까 소개를 드리고 갈 거고요. 그리고 현재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별 내용 없습니다. 별 내용 없고요. 자, 일단 오늘 시장을 보니까 외국인 기관들이 다 팔고 이제 개인들만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같은 장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장이 많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주가 날아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남북경협주가 뭐 건설주나 거의 뭐 동급이잖아요. 그죠? 남북경협 안에 들어가는 건설 자재, 그리고 또 뭐 있지? 철도, 거기다가 뭐 너무 많죠? 그죠? 등등등. 이렇게 요약을 좀 해보는데, 진짜 많은 업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 이제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제는 좀 압축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건설하고 철강, 특히 이제 짐 로저스가 언급을 했던 SOC하고 철강 관련주들이 지금은 또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나 또 정부의 정책으로 봤을 때나 우리 증시를 먹여 살릴 애들은 지금은 건설 쪽이 좀 좋을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을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우리 공개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CES나 JP모건 관련주들, 오늘 보니까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을 때 대비해서 가긴 했지만 막상 뚜껑이 열리고 나니까 오히려 좀 하락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저는 이번 주 안에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CES나 JP모건은 좀 더 보셔도 돼요. 좀 더 보셔도 되고,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 쪽으로 투자를 해야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심심하지 않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요즘에 올라가는 종목들의 업종이 몇 개 없어요. 그죠? 몇 개 없어요. 제가 종목 상담을 대박스쿨에서 하지만 완전 시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종목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분명히 그 종목이 좋았을 때가 있기는 있었잖아요.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갑자기 장이 안 좋아지면서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는데,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트렌드가 바뀌면 나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죠? 트렌드가 바뀌면 나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못 바꾸고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과 관계없는 것들이 물려있고, 이 유행이라는 게 돌고 돌지 않습니까? 그죠? 나팔바지가 80년대 유행했다가 또 2000년도 들어서 90년대 다시 또 돌고, 또 2000년대 또 유행을 하는 것처럼, 패션을 돌고 도는 것처럼 시장의 트렌드도 계속 돌아요. 순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파동이라는 것도 나오는 거고, 시클리컬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고, 사이클이라는 것도 거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시장이 이렇게 순환하기 때문에 트렌드가 바뀌었는데도 종목을 들고 있는 경우는 기존의 유행이 한 바퀴 돌고 다시 올 때까지 내가 투자를 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내 종목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개인들한테 맞는 투자법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개인 투자자들만의 어떤 장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개인들의 장점을 살려서 매매하는 게 잘하시는 거지,
몇 년 뒤에 올라가는 거, 몇 년 뒤에 뭐 몇백 프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수익 하나도 못 보고 멍하니 몇 년 날리는 거는 이거는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이 야간 방송을 통해서 주식 정보를 얻으러 오시는 분들은 일단 10중 8구는 너무 먼 미래에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것보다 어느 천년에 올라갈지, 아니 뭐 언제 올라갈지 가망이 없는 종목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냉정하게 딱 지금 어떤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좀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죠? 저랑 코드가 맞는 분들이어야지 우리 또 방송을 재밌게 끌어갈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남북경협주가 나오면서 오늘은 그쪽에 대한 분석을 좀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왜 올라갔는지 오늘 방송에서 설명드렸죠? 왜 올라갔어요? 김정은이 갑자기 북한, 중국 넘어갔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고위급 고위급 회담이 아니라 실무진 접촉이 있으면서 조만간에 왠지 북중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다라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그때 2일이었나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일주일 만에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는데 이제 그런 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일정 체크를 계속 하는 이유가 또 있잖아요. 미래의 일정을 체크하는 이유는 나중에 어느 시기에 재료가 나올 테니 지금 별로거나 밀릴 때 사라 라는 의미예요. 미래 일정 체크를 하는 이유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김정은 얘기 나오고 거기다가 올해 정부 정책 예산에서 SOC 예산 증가 거기다 제3 신도시 얘기 나오지 이런 것들이 다 짬뽕 돼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짐 로저스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직 짐 로저스가 얘기했던 주한미군이 철수를 하지 않았고요. 그죠? 철수하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정부가 투자하기로 얘기했던 SOC 1조 원대 자금 이번에 증액한 상태죠. 전체 8조 원인가요? 그러면 그 자금 아직 투자 전혀 1원도 되지 않았고요. 제3신도시 삽도 안 떴고요. 아직. 그죠? 남북경협 진전된 거 하나도 없죠? 김정은 아직 안 왔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패가 다 나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오늘 패가 다 나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단 그 재료가 오늘 일단 재료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한 차례 좀 소진이 됐고 나머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먼 미래의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거는 나중에 재료가 있을 때 그때 수익을 보려고 사는 거기 때문에 별로거나 밀릴 때 사야 돼요. 이거를 저는 음봉이라고 표시를 하죠. 음봉 매수. 적풍은 어떻게 매매한다고요? 음봉 매수, 양봉 매도. 이거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남북 경협주나 SOC나 뭐 이쪽 어쨌든 남북 경협주 이 종목들이 음봉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조정받거나 빠지면은 그때 저는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실제로 정방에서 추천을 드릴 예정이고 공개 방송에서도 흐름을 계속 측정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갔다고 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조정 시 이거를 전략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되었다. 오늘 재료 분석해보니까 이거 진짜 큰 재료입니다. 뭐 경협이 원래 큰 재료는 맞긴 맞았는데 정부의 정책이랑 지금 해외적인 부분이랑 다 엮어보니까 좋은 재료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오늘 밤에 보니까 또 트럼프가 저기 뭐 중국이랑 미중 협상 잘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분위기를 많이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CES하고 JP모건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더 큰 재료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CES나 JP모건보다는 경협이 앞으로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지금 오늘 급등한 종목을 사신 분들은 전 일단 내일 매도 관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오늘 종목이 올라서 급등한 남북 경협을 샀다.
호재 많으니까 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신 분들은 오늘 짧게 매도하고 나오셨어야 돼요. 오늘 팔고 나오셨어야 잘하신 거고, 만약에 오늘 고점은 샀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내일 물릴 가능성이 높아요. 내일. 조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이제 당분간은 쉬는 구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당분간은 빠질 테니까 다음번에 뭐 2차 북미 정상회담 얘기 나오면 분명히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밀릴 때 사놓을 수 있는 종목들을, 그쵸, 우리 빙어의 꿈 말씀처럼 조정 시 살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정의원 방송에서는 진짜 우리는 아까 그 한 회원님이 그러셨어요. 신기 있다고. 신기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어제 우리 속공 차트에서 종목이 나왔습니다. 어제 속공 차트에서 무슨 종목이 나왔냐면은 아난티와 일신석재가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 속공 차트 종목이 총 4개가 나왔어요. 아티스랑 우리산업홀딩스 총 4종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산업홀딩스는 매수가가 안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탈락. 요거는 탈락이고 3종목이 어제 속공 차트 포착이 됐어요. 우리 정의원님들 다 어제 보셨죠? 어제 오후에 제가 서버 점검하면서 마감하기 전에 이거 나왔으니까 가격 얼마 사시면 된다. 그죠? 그 중에서 종목들 어떻게 됐죠? 아난티는 보시다시피 폭등. 날렸죠? 어제 이 자리였어요. 어제 이 자리. 도저히 저게, 야, 이게 좋을까? 아닐까? 급등했어요. 그죠? 일신석재. 어제. 일신석재는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차트 흐름이 괜찮다. 다만 손절가만 잘 지키자. 일신석재. 오늘 어떻게 올라갔어요? 오늘 18% 급등. 오늘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저는 김정은이가 올지 안 올지를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매매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음봉에서 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뭐 오늘 사는 것도 의미 있었겠지만 어제 샀던 사람들은 더 좋잖아요. 싸게 살 수 있고, 그죠? 아티스 같은 경우는 빠졌어요. 이제 이거 손절해야 돼. 내일 못 가면은. 근데 과열 종목이라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는 밀리고 2개는 급등했습니다. 그럼 어제 들어갔던 사람은 수익이 났어요, 안 났어요? 수익이 났겠죠, 당연히. 그죠? 우리 빨간만님 말씀하시는 위지익도 잘 올라갔고요. 위지익도 잘 올라갔고.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아쉬웠죠. 위지익 스튜디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어제 이제 종목들을 보면서 야, 오늘은 경협주가 셀 거라는 걸 저는 몰랐지만 제가 만들어 놓은 우리 속공 차트에서는 그런 것들을 캐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나오는 그런 힌트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는 포착을 했던 거예요. 저는 올라가는 거 보면서 오늘은 경협주 뭐 어제 샀던 사람들이 잘 산 거고 오늘 산 사람들은 좀 물리기 쉬웠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가 나왔냐면은 오늘 속공 차트에서는 제가 그대로 적어 드릴게요. 오늘은 평화홀딩스, NK, 대우부품, 유니크 이거 뭐 하는 종목들이죠? 이거 수소차예요. 수소차예요. 오늘 수소차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저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속공 차트에서 어제는 남북경협이 나오고 오늘 수소차가 나왔어요. 수소차가 나오니까 회원님들이 아니 시장은 남북경협주가 올라갔는데 왜 수소차가 나오느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오늘 이 종목들의 성적은 만점입니다. 평화홀딩스 우리 포착가
6,660원. 우리 포착가 6,660원 이하에서 포착됐어요. 여기서 포착돼가지고 이렇게 모아오신 분들은 올라갈 때 3%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괜찮았죠? 그리고 NK. 제가 전방에 산 거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NK는 1,750원이 포착가입니다. 1,750원 여기 있죠? 포착가. 그리고 급등. NK 오늘 한 4, 5% 올라갔어요. 어쨌든. 그죠? NK. 참고로 NK는 오늘 차트가 이렇게 생긴 차트예요. 이렇게 생긴 차트인데 여기서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종목은 그렇게 움직였어요. NK. 그러니까 음봉 바닥에서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 수가 있었던 얘기예요. 실제 이 차트에서 수익냈다는 사람이 있는 게 더 신기하잖아요. 그죠? NK. 그러니까 바닥에서 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우부품. 대우부품 같은 경우도 이 차트를 보고서 수익 냈다는 사람을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대우부품 포착가는 2240원입니다. 2240원에서 포착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탁 튀었어요. 상승 구간은 한 3% 정도 이상 발생을 했습니다. 단타 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크. 유니크가 대장이었죠. 풍국주정이 대장이고 그 다음 유니크. 유니크는 포착가 기준 10% 상승. 7230원 포착가. 완전 바닥에서 올라갈 때 캐치가 됐어요. 날라갔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올라가는 거 보고서 팔고 가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작게는 2%, 많게는 4, 5% 오늘 챙길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외의 포착주들 계속 관심 가져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장의 테마나 이런 것들이 계속 돌고 돌아요. 계속 돌고 돕니다. 오늘 남북경협주가 잘 간다고 만약에 잘 갔다라고 하면은 오늘 사면 안 돼요. 그거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거 보여드리냐면은 이 종목들은 오늘 분명히 음봉이나 하락하는 데서 포착이 돼서 양봉에서 우리가 매도한 종목이에요. 혹은 완전 급락할 때 포착해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낸 종목들입니다. 어제 같은 날에 아난티 만약에 오늘 샀어도 수익은 물론 났겠지만 어제 산 사람들이 더 잘 산 거잖아요. 싸게 좋은 타이밍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었잖아요. 오늘은 급하잖아요. 막 불안불안하고 사놓고도 막 쫄리고 이런 자리에 사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일신석재 급등하기 전에 음봉에서 매수할 수가 있었다. 우리 정방위원님들께 드렸던 종목입니다. 장중방송 하면서 속공 차트 포착 줍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얼마 이하 사세요. 이건 얼마 이하 사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늘은 수소차 관련주들이 그렇게 또 움직였었죠. 그러니까 수소차라는 게 지금 살만한 타이밍이 재료도 딱히 없고 그럴 수 있겠지만 시장의 자금은 이쪽으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도는 게 정부 정책주에서 남북경협주, 신규상장주, 또 수소차, 정치 테마주 계속 돌고 돌아요. 그럼 오늘 안 올라간 업종이 뭐예요? 정치인 관련주. 그죠? 정치인 관련주 지금 얘기 안 나오죠? 오히려 정치인 관련주들이 내일 같은 날에 의외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내일장에. 순환매를 보셔야 돼요. 순환매. 제가 설명드리는 거 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순환매다. 중요한 건 순환매예요. 결국에는. 순환매다. 그래서 순환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음봉에서 살 수 있어요. 음봉에서 사야 테마가 돌아올 때 다음번 테마가 돌아올 때 양봉에서 팔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남북경협주가 올라간다고 오늘 산 사람들은 바보, 물리신 거. 어제 음봉에 산 사람들은 잘하신 거. 그죠? 오늘 수소차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만약에 수소차가 급등한다. 내일 양봉에 산 사람들은 늦게 물리는 거. 오늘 음봉에서 내일까지 보는 사람은 잘하신 거. 그렇다면
이야기가 안 나온 거, 순환매는 돌고 있지만 이야기가 안 나오는 예를 들어 정치 테마주나 이런 것들. 오히려 이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 나온 김에 정치 테마도 재료 하나 드릴까요? 오늘 저 건설주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회원님들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30% 빠지고 있는데 정치인 관련주 재료 하나 나왔어요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면 한번 설명드리고 가고, 많이 없으시면은 그냥 오늘 준비한 거 하고 가고. 관심 있으세요? 그래요. 오늘 이 정치인 관련주도 진짜 이거 제가 전문인데, 정치인 관련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료가 뭐냐면은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나와야 그 재료의 힘을 받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정치인 관련주가 이유 없이 올라가는 거 못 보셨죠? 항상 올라가기 전에는 이유가 있어요. 뉴스를 보니까 뭐 어디 정치인이 지지율 1등을 했다더라. 그거 나와야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정이 오늘 있었어요. 오늘 뭐가 있었냐면은 오늘 전국 정기 조사,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당 지지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사실 메인급의 재료는 아니었어요. 메인급 재료는 아니었지만 작은 재료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근데 너무 작은 재료였기 때문에 남북경협주에도 치이고 뭐 JP모건도 치이고 그랬었던 부분인데, 오늘 한길 리서치라는 작은 회사에서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1월 4일에서 6일까지 조사를 좀 했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요거 내용만 요약을 해드리면은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있는데, 작년 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지금 잘 못하고 있다가 더 많았었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더 많아진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됐고요. 국정 지지도는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더민주당이 일단 지금 막강합니다. 더민주당이 막강하고 2등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그냥 완전히 존재감이 미미하죠. 민주평화당, 정의당 뭐 등등등이고,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 1, 2등입니다. 3등부터는 관심이 없죠.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차기 대권 주자인데 1등이 유시민이에요. 1등 유시민입니다. 2등이 이낙연 총리인데 솔직히 1, 2, 3등이 고만고만해요. 그죠? 1, 2, 3등이 고만고만해요. 4등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솔직히 박원순 시장 존재감 없잖아요. 진짜 존재감 없었는데 최근에 또 뭐 무슨 활동 좀 하더라고요. 박원순 시장이 최근에 무슨 얘기 했냐면은 한국 미세먼지의 원인의 반 이상은 중국이 원인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미세먼지가 중국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밖에 없어요. 환경부에서도 미세먼지의 원인은 우리나라에 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박원순 시장 진짜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저 발언은 마음에 들었어요. 맞잖아요, 솔직히. 중국이 원인이잖아요. 근데 정치인들 대통령까지 쉬쉬하고 있는 마당에 소신발언 했단 말이에요. 저는 좋게 봤습니다. 어쨌든 저걸로 저한테 1점 얻었어요, 점수. 어쨌든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야권의 후보들은 황교안 전 총리하고 뭐 유승민 의원 정도가 있고, 솔직히 이재명 이분은 지금 아직 판결도 안 끝났는데 논란의 중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4.6%의 지지도를 가져왔고요. 오세훈 최근에 자유한국당 복당했죠? 4.5%. 오세훈 약발이 생각보다 약해요. 그죠? 오세훈 약발이 생각보다 약하다. 그걸 오늘 알 수 있었어요. 이걸 보고서. 그리고 지지 후보가 없다. 잘 모르겠다가 유시민보다 더 많아요. 지지 후보가 없다. 혹은 잘 모르겠다. 유시민 1등인데 예전에 반기문 총장이나 이렇게 막
한때 대선 직전에 기억하시죠? 2017년도 겨울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다가 거의 없었어요. 그때는 막 차트 그래프 보면은 막 이런 차트 있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아직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유시민 작가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 아직은 여기에서 두각을 보이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무슨 뭐 인생 역전을 할 만한 재료가 나온다든지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그냥 일부 우리 투자자들 중에서 매니아들만 거래하는 테마지 메인급 테마가 되려면은 아직은 멀었던 얘기예요. 제 얘기 아시겠죠? 현재는 이제 뚜렷하게 와닿는 부분들은 없다. 그리고 1등이 유시민인데 유시민 안 나온대요, 이번에. 대선 안 한대요. 물론 나중에는 몰라요. 문 대통령과의 어떤 의리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문 대통령 이후에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는 제가 볼 때는 먼 미래에는 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좀 안 할 것 같고 그냥 서포팅 역할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종목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나온다는데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만약에 최근에 들고 있는 분들은 빨리 그 종목을 분석하시고 이게 정치인이 아니라 다른 재료가 있는지 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정치인이 아니라 다른 재료가 있다면 하셔도 되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은 고점에서 물리신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럼 그나마 해볼 만한 사람은 이낙연, 황교안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관련주가 어때요? 폭락이죠, 폭락. 올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이낙연, 황교안 관련주 많이 빠졌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 종목들이 저는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무슨 종목이 좋다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 종목도 오늘 빠졌어요.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투자 매력이 살아났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 중에서 적당히 좀 눌리는 거 사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콩 차트에서 아까 봤던 수소차 관련주 말고 두 종목이 더 있었는데 그 두 종목이 뭐였냐면은 하나는 이낙연 총리 관련주 하나, 또 하나는 황교안 전 총리 관련주 하나가 포착이 됐어요. 저 이거 소름 끼쳤어요. 와. 뭐 수익 손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오늘 우리 소콩 차트에서 수소차 수익 한번 내고 황교안 이낙연 관련주가 포착이 됐네. 이거 설마 내일 자리 한번 주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CES 갔다 실망하고 JP모건 갔다 실망하고 남북경협이 지금 열광해 있는 상태인데 남북경협은 어쨌든 은봉에 다음번에 사야 되는 게 맞고 지금 팔아야 된다. 의외로 얘기가 나오지 않은 정치 테마주가 저는 반등 가능성도 있다. 요거는 그냥 사이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정의원 방송에서 좀 더 깊이 말씀드릴게요. 좀 괜찮은 정보 듣나요, 요거? 이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은 오늘 점심 때 나왔어요. 점심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주목을 못 받더라고요. 어쨌든 이슈가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정치 테마 투자한다는 사람 치고 이런 정보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뭐 보고 투자하는 건지 저는 모른다고 생각해요, 진짜. 정치 테마주 한다면서 이런 내용 하나도 모르고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차트 보고 투자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적풍이 이런 사람입니다. 네. 자, 그럼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자,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만 짧게 마무리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주 메인 테마는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사이드로는 드리는 거고 너무 많이 알려준다고요? 잘 안 좋으니까. 잘 안 좋으니까 그냥 지금은 이해해 주세요.